이 사진 어때 보이시나요? 상당히 부실한 급식처럼 보이시죠? 맞습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입니다. 한때 인터넷상에 급식 사진이라고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올라왔을 때 학부모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미국 급식이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이 각국 학교의 급식 사진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사진을 본 학부모들은 미국의 급식 시스템이 문제가 많음을 피부에 와닿게 느낀 것 같습니다. 주마다 급식 시스템이 다른 미국이지만 대부분은 편리함으로 인해 냉동식품을 사용하고 고칼로리의 고지방 식단이 많고 신선한 채소는 안 보입니다. 문제를 느낀 사람들은 항의를 하고 어린이 비만 문제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미정부는 급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소류를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신기하게 미국 급식에는 케찹, 감자튀김, 피자가 채소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 미국 농무부가 나섰지만 식품업계와 납품업자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급식 개선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각 주마다 자체적 노력은 했지만 교육청에서 정크푸드를 몰아내려는 노력을 했고 학교, 학부모의 관심으로 조금씩 개선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방 함량은 높았고 부실한 급식 그대로 유지하는 학교 역시 많았습니다. 급식을 고민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급식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스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한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최근 학교에서 겪은 급식의 변화에 대해 쓴 글인데요. 해당 글을 번역해서 공유합니다. 네. 아이는 웨스트 달라스에 다니고 6학년 남자아이예요. 나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이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아이는 항상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학교 규칙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내 아이는 먹는 걸 즐기지 않고 입자 가서 우리 부부는 항상 걱정이에요. 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작지만 마른 체형은 아니고 오히려 배가 좀 나온 편이죠. 나와 남편은 아이가 키가 크지 않는 이유가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를 신경 쓰며 아이 식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편식이 심한 아이를 제대로 먹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항상 잘 맞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루에 2끼는 잘 먹으니 다행이다라고 여겼죠. 오늘 메뉴를 물어보면 그저 맛있는 게 나와서 좋았다고만 하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으니 뭐든 잘 맞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팬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학교 내 학부모 커뮤니티의 한 학부모가 학교 급식에 대해 쓴 글과 사진을 보고 아이가 급식에 대해 불만을 말하지 않고 다닌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녀는 특식의 영양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지난 며칠치의 급식 사진을 올렸는데요. 식판 위에는 치킨 너겟 하나와 우유 하나가 놓여져 있다던가 치즈와 패티 한 장뿐인 버거와 주스, 또 다른 날은 마카로니 앤 치즈와 주스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별로 다르지 않게 비슷한 메뉴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스스로 먹고 싶은 것만 담았기 때문에 다른 음식도 물론 까지만 튀긴 음식을 좋아하고 편집이라는 내 아이의 식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불러서 급식 사진들을 보여주고 여부, 평소에 이것과 비슷한 급식을 먹은 거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내 물음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채소를 받아서 먹고 싶어도 받아서 먹을 만한 채소는 없단 말이에요. 나도 키가 작은 게 싫어서 저번에 큰맘 먹고 샐러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친 채소가 도저히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라면서 흥분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말했죠. 너를 탓할 생각은 없어. 엄마는 다만 내가 평소에 먹은 급식을 보고 좀 몰랐을 뿐이야. 학교사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급식 사진에는 다른 학부모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나는 진작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있어요. 나는 그나마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급식 문제를 교장 선생님께 말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수긍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무슨 문제겠어요? 시 예산이 적은 걸 학교 파실할 수는 없죠. 카페테리아에 좀 더 다양한 조리 방식의 음식을 넣어 달라고는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걱정과 의견을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댓글을 갈 수가 없었어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Y 학교 생활에 큰 관심을 두지 못한 내 자신이 잘못이라고였죠. 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달라지기는 힘들었어요. 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시락을 싸간다는 다른 아이들처럼 도시락을 싸줄 여력도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제게 엄마, 버섯볶음밥 할 줄 알아라고 물었습니다. 버섯볶음밥 저는 아이 입에서 나온 버섯볶음밥이란 단어가 너무 생소해 씁니다. 네가 버섯볶음밥을 어떻게 알아? 오늘 학교 급식에 버섯볶음밥이 있었거든. 조금 받아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 버섯이라고는 입에 넣어본 적도 없는 아이가 버섯볶음밥이 맛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저는 좀 더 자세히 말해보라며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말로는 오늘 급식이 여느 때와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카페테리아에 감자튀김이 없는 날은 처음 봤다면서 흥분하더군요. 감자튀김이 있던 자리에는 감자튀김처럼 길고 가늘게 썬 감자와 당근, 양파가 섞인 감자 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자 요리가 감자튀김 만큼 맛있었고 이름은 코리안 팬 프라이 포테이토 였다면서 수첩을 꺼내서 스스로 적어 운 요리의 이름을 읽어주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는 버섯볶음밥과 감자 요리 외에 다른 몇 가지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오늘은 2가지 요리에만 도전해봤지만 내일은 더 도전해볼 거라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학교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는 오늘의 급식 얘기로 떠들썩하더군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쓴 장문의 글도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달라진 이유는 영양사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외부에서 급하게 모셔온 분이 급식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은 학교여서 평소 급식을 담당하는 분은 영양사 1명의 조리사 2명이 전부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결근을 나고 이틀은 조리사분들이 정해진 메뉴대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영양사 없이 조리사 2분이 계속 급식실을 꾸려나갈 수는 없는 노려지었죠. 4강으로 물어봤지만 당장 영양사를 며칠 동안 모셔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은 평소 자주 가던 한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를 떠올렸는데요. 주인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교장 선생님은 자주 식당을 찾게 됐고 서로의 사정까지 나누는 친한 사이가 되면서 아주머니가 한국에서는 학교 영양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특기인 우리를 살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거죠. 교장 선생님은 바로 그 아주머니께 급한 대로 며칠만이라도 학교 규칙 실을 부탁드려 있고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거죠. 급식실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조리실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사분들이 평소 하던 메뉴를 말했지만 냉장고에 있는 재료별로 훨씬 다양한 음식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장 선생님은 다른 조리사분들을 설득해서 아주머니의 뜻대로 급식 메뉴를 만들어 보라고 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메뉴가 바로 한국식 감자 부품과 버섯볶음과 양배추 김치밥, 간장조림이었는데요. 조리사분들은 처음에 보는 요리에 당황했지만 워낙 교리에 숙달된 분들이라 금방 적응을 했고 다 만들고 난 후 누구보다 조리사분들은 새 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컸습니다. 아이들의 낯선 메뉴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평소 보던 식재료를 다르게 조리해 따는 선생님들의 설득과 권유에 돌 맛보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마이너스 댓글은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었다. 아이가 튀기지 않은 감자도 맛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같은
재료로도 한국식으로 만들면 훨씬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게 놀라워요. 한국 아주머니가 며칠 동안 학교에 계시는 거죠. 하루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특식을 경험했는데 예전 특식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동안 급식이 부실했던 건 예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조리 방법이 틀려 있기 때문이었어요. 조리하시는 분들이 한국 아주머니께 많은 걸 배워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국 아주머니가 하는 식단을 잘 알아요. 그분이 만든 급식이라니 얼마나 건강하게 맛있을지 안 먹어봐도 믿음이 갑니다. 그 식당이 어딘지 공유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한국 아주머니는 정말 다양한 메뉴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교장 선생님은 커뮤니티에 급식 메뉴들의 사진과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자조림, 달걀말이, 오이, 김치, 두부, 부침, 김밥, 팔비, 돼지불고기, 소시지, 야채볶음, 한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저는 메뉴들이 하나같이 나처럼 찜한 사진으로만 봐도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먹은 제 아이는 작지만 큰 변화를 겪었죠. 아이는 좀 더 기운이 넘쳐났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편식을 했던 건 제대로 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겪어보지 못했던 이유란 생각에 저는 바쁘지만 한식 요리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영양사가 복귀하고 나서도 우리 학교의 규칙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양사는 조리법만 달라져도 훨씬 다양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학교 급식의 한식 조리법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거죠. 정크푸드로 가득 차 있던 미국 급식이 한식 조리법을 만나면서 모든 게 해결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선 큰 골칫거리를 해결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